자, 2024년 초중고 2학년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값의 범위는 0과 3 사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대요. 그럼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확률 값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은 주어진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모든 그래프의 면적의 합은 현재 1이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밑변이 2고 높이가 a자인 삼각형 하나랑 그 사각형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노란색 잡을게요. 노란 색깔 이렇게 생긴 이 노란 색깔 삼각형의 면적이 현재 A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하얀 색깔 직사각형의 면적 또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면적도 일단 A다. 요거 알고 있으니까 두 개의 합은 현재 1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A가 1이어서 따라서 A의 값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0부터 1까지 확률 값이거든요. 0부터 1까지라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빨간 색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게 빨간 색깔 삼각형하고 노란 색깔 삼각형은 1대2 닮음이죠. 그럼 닮음비에 따라서 1대4 닮음이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면적은 노란색 면적의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4분의 1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P 0부터 x가 1까지 너의 확률값은 4분의 a인 거니까 8분의 1이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자, 이 상황의 변수 x의 확률분모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그때 기대값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확률값을 통분부터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10분의 1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10분의 2라고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분의 4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모든 확률합이 1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값 계산해보면 얘가 10분의 7이죠. 그럼 따라서 일단 A라고 하는 값은 10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기대값은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2x 0은 필요 없어요. 그럼 주어진 값은 10분의 곱해보시면 2 더하기 6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은 20이니까 기대값은 2가 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장마철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 날의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7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1이에요. 장마철 어느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그 주 수요일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 있는데 일단 월요일은 비가 온 걸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비가 오지 않은 걸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화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요일 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확률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확률값은 월요일 날 비가 온 다음에 다시 또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0.7이죠. 그럼 10분의 7로 쓸까요? 10분의 7 뒤에 곱하기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10분의 7의 반대니까요. 얘는 10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10분의 3인 거고 그 다음 곱하기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0.2니까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8이 되겠죠. 10분의 8이다. 이 상태가 되어서 확률값 계산해 보시면 100분의 21인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은 100분의 24가 되겠죠. 그럼 두 값을 더하는 거니까 전체 확률값은 100분의 45가 되고 5로 약분해 보시면 20분의 9다. 얘가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와 B 중 적어도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냐 물어본 거죠. 그럼 적어도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사건이 합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P, A, 합집합, B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합사건의 확률값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뺀 거죠. A 교집합 B. 그래서 이렇게 값을 계산해 보시면 A 값의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B의 확률의 값은 5분의 2가 되고 두 사건은 독립이니까 교집합 확률은 두 개 곱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계산하시면 5분의 1인가요? 그러면 주어진 값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니까 주어진 값은
10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 x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표준화 시킬게요. 그냥 p 우선 z로 바꿔주시고 55에서 50만큼 빼면 5 남죠? 표준문자 5로 나눠주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요거니까 0.5에다가 0부터 1까지 확률 0.341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더해주면 0.8413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와 B라고 하자. A 곱하기 B의 값이 6의 배수다. A 플러스 B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뭔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A 곱하기 B가 6의 배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A 곱하기 B가 6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곱하기 B가 12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곱하기 B가 18이 될 수도 있고 A 곱하기 B가 24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30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A 곱하기 B가 36일 수도 있죠. 이걸 다 나눠서 일단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곱해서 6 나오는 경우는 A가 1이고 B가 6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2고 B가 3인 경우, 그리고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 A가 6이고 B가 1인 경우가 있죠. 그럼 총 4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12인 경우는 2랑 6, 그리고 3, 4,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6, 2가 있죠. 또 4가지가 있고 곱해서 18 나오는 경우는 3 곱하기 6 밖에 없죠. 6 곱하기 3. 또 곱해서 24가 나오는 경우도 4 곱하기 6, 다시 6 곱하기 4밖에 없고 곱해 30 나오는 경우는 6 곱하기 5죠. 그리고 5 곱하기 6 이렇게 있을 것이고 곱해 36 나오는 경우는 6 곱하기 6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전체 경우는 다 세는 거니까 이거 4가지, 4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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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지인가요? 그럼 전체가 8가지, 10가지에다가 14가지, 15가지네요. 그럼 따라서 분모의 값은 15가 되죠. 그럼 15분의 그 중에서 둘이 더했을 때 1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정확하게 이 곱해서 24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이 더하면 10보다 커지겠죠. 그럼 다 더하시면 그 경우의 수가 총 5가지니까 전체 구워주면 확률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p 20,p를 따른대요. 근데 그때 x가 3일 때 확률값은 x가 2일 때 확률과 똑같고 2배가 한 걸 똑같고 그랬을 때 x제곱의 기대값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죠.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식 확률을 따르겠죠. 그럼 따라서 전체 수 20번 p 라지 x가 스몰 x인 경우는 20 c x의 확률이 p였으니까요. p의 x제곱에 1 마이너스 p의 20 마이너스 x제곱을 따르겠죠. 그럼 그랬을 때 나와 있는 값이 px는 3인 경우요. 그럼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20c3 곱하기 p의 세제곱 곱하기 1-p의 17제곱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p, x가 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하시면 20c2에 곱하기 p의 제곱 곱하기 1-p의 18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관계식에 따라서 20c3의 값 한번 써볼까요? 그럼 써보시면 3 곱하기 2분의 20, 19, 18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곱하기 p의 세제곱 뒤에 곱하기 1-p의 17제곱이에요. 그럼 너의 값은 아래 있는 거 2배 한 거니까요. 일단 2 곱하기 분모의 값은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분의 20 곱하기 19 곱하기 p의 제곱 곱하기 1-p의 18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왼쪽에서 20하고 19 다 하나씩 지워줄게요. 20, 19 지워주고 분모 2의 값도 지울까요? 이렇게 지울게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p 3개, 2개만 날릴게요. p 2개를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 여기도 1-p 하나 남기고 이거 다 지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일단 없앨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6의 값 약분할까 이것도? 약분해버리면 얘가 6이죠? 6,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왼쪽에 있는 값이 3p인 거죠. 3p가 되고 오른쪽의 값은 1-p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따라서 p라고 하는 값이 현재 4분의 1입니다. 요거 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실제 x의 값은 이 항분포 b20, 4분의 1의 값을 따르기 때문에 기대값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2x 기대값을 계산해 보시면 둘이 곱한 거니까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 vx의 값은 기대값의 4분의 3만큼 곱한 거죠. 그럼 4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분산 4분의 15에다가 기대값의 제곱인 25만큼 더한 거죠. 그럼 25가 4분의 100인 거니까 얘가 4분의 115다. 이렇게 나오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8번입니다. 자, 사과는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데 두 사과 농장 A와 B에서 생산된 사과를 잘못 분류한 비율은 각각 1%와 3%래요. 어느 과일 가게에 상자 10상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4상자는 A 농장에서 나머지 6상자는 B 농장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대요. 이때 10개의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고 그 상자에 꺼낸 사과가 잘못 분류된 사과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선은 꺼낸 사과 한 개가 잘못 분류된 사과래요. 그러면 잘못 분류되었으면 A 농장에서 잘못 분류된 사과일 수도 있고 B 농장에서 잘못 분류된 사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만약에 A 농장에서 잘못 분류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A 농장을 골라줘야 돼요. 그럼 A 농장은 10상자 중에서 4상자는 A 농장 거죠. 거기에다가 A 농장은 1% 비율로 잘못 분류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100분의 1인 거죠. 확률 값을 보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B 농장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B 농장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10상자 중에 6상자가 B 농장이니까 10분의 6의 확률을 뚫고 그 다음 3%니까요. 100분의 3의 확률이 걸리겠죠. 100분의 3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사과 한 개가 잘못 분류된 사과가 될 확률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상태에서 그 사과가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니까 첫 번째 걸 보고 싶다. 이 첫 번째 걸 분자로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두 개 모두 다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분자끼리만 계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분자만 계산합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4 더하기 18분의 A 농장 4가 되겠죠? 그래서 2의 값을 약분하시면 2 플러스 9분의 2가 되니까 전체 값은 11분의 2다.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은 평균이 M권이고요. 표준 편차가 5건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농장의 학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군을 구하면 A부터 B까지인데 B-A의 값이 3.92로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 B-A라고 하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인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의 값은 2 곱하기 신뢰상수가 지금 현재 0.95의 확률값 1.96이죠. 그래서 앞에가 1.96 뒤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사람 수가 n명이었죠. 네,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5죠. 요 값 자체가 지금 현재 3.92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2 곱하기 1.96이 3.92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냥 지워서 계산해도 괜찮겠네요. 분필하면 좀 갈고 갈게요. 여기서 2 곱하기 1.96하고 3.9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지워버리면 루트 n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양면 제곱해버리면 n의 값은 2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10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시험에서 200명이 응시를 했대요. 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K명을 우선 선발해서 최초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상위 6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한대요. 말장난이 좀 있거든요. 결국에는 K 플러스 6명을 뽑은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응시생의 점수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표를 따르면서 추가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생의 최저 점수가 83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최초 합격자가 몇 명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K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확률 다시 써보시면 P 결국에는 점수가 83점 이상이면 합격이었기 때문에 합격수가 K 플러스 6이었던 거죠. 그럼 전체 인원수가 200명이니까요. 200분의 K 플러스 6이다. 그냥 이 값을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 이 값을 표준화시켜 보시면 주어진 값은 P, Z로 바꿀게요. 그럼 크거나 같은 거고 83에서 70만큼 빼면 13이죠. 10으로 나눴으니까 1.3. 그럼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값은 0.5에서 1.3만큼, 0.4만큼 뺀 거죠. 0.4만큼 뺀 거니까 주어진 값이 0.1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너의 값이 얘가 100분의 1인 거죠. 100분의 10인 거니까 200분의 20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K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값은 20이 되어서 결국 K의 값은 14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자, 수직선은 원점 P가 있대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면 점 P의 값을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고 모두 같은 면이 나오지 않으면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대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전체 시행을 32번 하게 되는데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른 면이 나올 거냐 이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횟수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일단 같은 면이 나오는 거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 이 횟수를 확률 변수 y로 잡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면이 나오지 않는 거 모두로 써놓을게요. 이게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여기도 그렇지 않다고 쓸까요? 위에가 아님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횟수는 32-y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횟수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점피의 위치는 -2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만큼 양의만 1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위치는 32-y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점피의 좌표가 확률변수 x이기 때문에 그 x라고 하는 값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럼 더해보시면 -3y 플러스 3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찾고 싶었던 건 2x였기 때문에 2x라고 하는 값은 2에 -3y 플러스 32죠. 그래서 다 빼내시면 -3에 2y에 뒤에 플러스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y에 대한 분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의 분포를 다시 보게 되면 y라고 하는 건 이상확률 변수죠. 독립시행이니까 이양 분포를 따를 것이고 전체 시행의 수 32번이에요. 그러면 모두 같은 면에 나오는 확률값은 8분의 1인 거죠. 8분의 2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다. 왜냐하면 모두 앞면 또는 모두 뒷면이니까.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값은 둘이 곱한 거니까 8인가요? 그럼 8의 값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32에서 83, 24만큼 뺀 거니까 주어진 값은 8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숫자 4, 5, 6, 7이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각각 8개, 6개, 4개,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럼 그랬을 때 시그마 x바분의 2x바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4번 이미 추출한 거니까 우리가 한 번씩 해서 모집단부터 봅시다. 제가 모집단은 x라고 써볼게요. 그럼 x라고 써보면 실제 꺼낼 수 있는 공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4랑 그 다음에 5랑 그 다음 6이랑 7이다.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확률값은 전체 총 개수가 20개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4가 8개 있으니까 확률값은 20분의 8이므로 약분할게요. 그냥 10분의 4라고 쓸 수 있죠. 5의 값은 10분의 3이 되는 거고 6일 때 확률값은 10분의 2가 되는 거고 7일 때 확률값은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EX바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EX바라고 하는 값은 결국 그냥 모집단의 기대값하고 같고요. 그 다음 시그마 X바의 값은 실제 그 전체 시행 횟수가 지금 4번이니까 표본의 크기가 4인 거죠. 그럼 루트 n번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2분의 시그마 x랑 같은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x에 대한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 구할 겁니다. 근데 구하려고 보니까 4, 5, 6, 7이면 좀 수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40 다 빼서 0, 1, 2, 3이라고 쓰고 다른 수 써도 괜찮아요. 전 이렇게 볼게요. 얘를 확률 변수 y로 생각할게요. 그럼 x의 값은 결국 y에다가 4만큼 더한 것이 확률 변수 x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y의 값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y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다 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10으로 그냥 통분되어 있습니다. 곱해 보시면 0은 필요 없으니까 3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어서 분자의 값이 10이죠? 그러면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인가요? y 제곱의 기대값. 그 y 값 제곱해 보시면 여전히 0이고요. 1이고요. 4고 9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10분의 다 곱한다 생각해 보시면 3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분자가 20인가요? 그럼 이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VY라고 하는 값이 2에서 1의 제곱만큼 뺀 거죠. 그럼 얘가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EX 기대값을 찾아보시면 Y 플러스 4니까 기대값 4만큼 더하면 되죠. 그럼 4만큼 더하시니까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의 값이 1이면 표준 편차도 1이죠. 근데 표준 편차는 평행이동으로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이어서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두 수를 나눈 거니까 나눠보시면 전체 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표준 편차가 8인 정규표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16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모평균 신뢰도 K%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X-3부터 X 플러스 3까지다. 상수 K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표를 이용해서 구한 게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뢰도는 K%니까 정확하게 신뢰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3만큼 더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3의 값이 의미하는 게 결국 너의 값은 신뢰 상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모를 일단 쓸까요? 네모, 신뢰 상수 네모에다가 뒤에 곱하기 지금 크기가 16이었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8이죠? 8이다. 그럼 이 값이 현재 3인 거죠. 그럼 따라서 얘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네모라고 하는 값은 너의 값이 뭐냐라고 하면 얘가 2분의 3인 1.5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네모에 대한 역할이요. 결국엔 확률값의 z의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결국 1.5라고 하는 이 수를 봐보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0.43이니까 퍼센트로 치환한 저 확률값은 100분의 K입니다. 그럼 100분의 K 값은 0.43의 2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것은 43의 2배이므로 86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교과서 문제 변형인데요. 만약에 이거 잘 안 보이시면 그냥 다 쓰셔도 전부 다 쓰셔서 계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크게 많지 않아서. 문제 볼게요.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의 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프로야구 시리즈에서 A팀과 B팀이 출전했대요. 현재까지 A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를 모두 이겨서 2승 목표를 앞서 나가고 있대요. 현재 상황이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 여섯 번째 경기, 일곱 번째 경기까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A팀이 이겼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때 다섯 번째 경기를 B팀이 이기고 우승은 A팀이 안 돼요. 우승은 A팀. 우승은 A팀이 할 확률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일단 A팀 입장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B팀이 이기면 A팀이 진 거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이겼으니까 여기서 이겼다, W, win이라고 일단 써 놓을게요. 그러면 다섯 번째 경기는 무조건 져야 돼요.
무조건 져야지 일단 B팀이 5번 경기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5번째 일단 경기를 해야 되니까요. 3번, 4번 경기에서 모두 이겨버린 경기가 끝나버리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4번째 경기에서 졌어요. 그럼 다시 우리 6번째 경기에서 이기면서 끝날 수 있죠. 또는 3번째 경기에서 지고요. 4번째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5번째 경기를 지고 6번째 경기를 이겨서 그냥 게임이 끝날 수 있죠. 여기까지가 6번째 경기에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경우죠. 아니면 또는 이럴 수 있거든요. 3번째 경기에서 이겨요. 4번째에서 졌어. 5번 졌어요. 6번째도 져요. 연달아 진 다음에 7번째 이겨요. 이래도 되죠? 그럼 또는 3번째에서 졌어요. 그 다음 4번째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졌어요. 6번 졌어요. 7번째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번째 경기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또는 3번째 졌어요. 4번째 졌어요. 5번 졌어요. 그리고 또 바로 져버리면 그럼 게임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4번 먼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6번째는 무조건 이기세요. 7번째도 이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계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확률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는 일단 2가지가 동일한 확률인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W가 2개고 L이 2개니까. 그럼 W 값은 확률값 3분의 2죠. 따라서는 3분의 2가 2개가 있는 것이고 빨간색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의 값이 현재 2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값을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3의 4제곱 분자는 8인가요?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 있는 거 보이시죠? 3가지가 있는데 W가 3개죠? 2개요. W 2개. 그럼 얘가 3분의 2가 현재 2개인 거고 빨간색이 3개인 거죠. 3분의 1의 값이 3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따라서 3 하나씩 지었다고 생각할게요. 통분하기 위해서. 그럼 분모의 값은 여전히 3의 4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의 값은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2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는 분모를 81로 쓸까요? 81분의 더하시면 12죠? 3 하나씩 약분할까요? 그럼 너의 값은 27분의 4가 되어서 답은 최종적으로 5번이 되겠죠. 괜찮겠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확률 변수 x랑 y는 각각 정규분포 10,3의 제곱하고 20,3의 제곱을 각각 따른대요. 그럼 그랬을 때 이때 각각 확률 밀도 함수 f와 g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얘네를 고른 게 뭐냐 물어봤거든요. 표준 편차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아시면 그냥 문제를 푸셔도 괜찮은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가 다른 걸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기 편한 건 사실상 표준화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표준화 하십시오. 아시겠죠? 일단 기억번입니다. 우리가 x의 값의 중앙값 평균이 10이죠. y의 평균이 20인데 기억번 보시면 x에서 평균 왼쪽입니다. 0.5죠. y도 평균 오른쪽이죠. 0.5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번을 보시면 니은번에서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y가 2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정확하게 표준 편차 하나만큼 차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면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한 칸씩 떨어진 거니까요. 여기를 그냥 m이라고 써놓을까요? 그러면 x가 7보 작거나 같다는 것은 한 칸만 딱 떨어진 곳. 그곳의 왼쪽, 이 노란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의 값이 2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표현이 또 1만큼, 하나만 차이 나니까 같은 값이게 같은 높이에서 오른쪽에서 빨간색에서 이 오른쪽,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가 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둘을 더해서 절대 1이 나올 수가 없죠. 둘 전체 값이 1이니까. 그럼 니은번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번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g20보 작거나 같냐 물어봤는데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두 함수의 최대값은 같아요. 그런데 g20은 y의 최대값이므로 f의 최대값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연히 디귿번은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리을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10-x는 f10 플러스 x다.
이거 x값 둘이 더해서 20 나오죠? 그럼 반띵하면 10이니까 x는 10에 대한 대칭인가요? 물어봤죠? 그럼 10이 평균값이니까 대칭점 맞죠? 그럼 따라서 리을 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럼 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어느 학교 수학 과목 수행평가 점수 x는 정규분포 60,10의 제곱을 따른대요. 그럼 그랬을 때 임의로 4명씩 편성한 조별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확률변수 x바가 55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70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을 b라고 한대요. 이때 p, a바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각각 확률값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니까 b에 대한 확률인가요? 분모가 이제 b의 확률이죠. 그럼 b의 확률값은 x에 대한 분모 먼저 보고 갈까요? x바라고 하는 값은 결국 n 평균 똑같죠? 60, 4명씩 조였으니까 5의 제곱인가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조금만 밑에 씁시다. 그러면 pb라고 하는 거 pb b에 대한 확률값은 얘는 다시 쓸게요. p x바의 값이 7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시키시면 p z가 될 것이고 70에서 60만큼 빼요. 10 나오죠? 5로 나눴습니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너의 확률값은 0.5에서 0.48을 더한 거니까 0.98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교집합 쳐야 되죠. P, A 교집합, B의 확률. 이게 분자일 겁니다. 그럼 요 값은 결국 X바라고 하는 게 55보다는 크거나 같고 7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얘도 표준화 시켜보시면 55에서 60 빼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부터 Z가 2까지인가요? 그럼 값을 계산해 보시면 마일부터 2까지니까 0.48에다가 0.34를 넣은 거죠. 그럼 얘가 0.82죠. 예, 82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P, A바 B라고 하는 값은 PB 98분의 P, A 곱이 82가 되죠. 그럼 따라서 2로 약분하시면 분모가 49가 되고 분자는 41이 되어서 확률값은 49분의 4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이에요. 자, 수직선 위에 수직선의 원점에 점피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인이 나오면 점피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점피를 음의 방향으로 3만큼씩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대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6번 시행을 반복할 때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시행 후에 점피의 좌표를 fn으로 잡을 건데 일단 전체의 시행이 끝난 다음엔 0보다 커야 돼요. f6의 값이 0보다 크다. 전체의 시행을 마친 후에는 0보다 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중간에 원점을 거칠 수 있는 n의 값이 존재할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선 전체의 시행이 끝난 다음 6번 다 한 다음 0보다 커야 되니까 실제로 점피의 좌표 위치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5의 약수를 잡을까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나올 횟수를 씁시다. 눈이 나오는 횟수. 이 횟수를 여기 보면 n의 값은 그냥 n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까봐 여기 좀 다른 걸 잡을게요. 여기다 라지 x 이런 거 써봅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 횟수를 전체 6번 했죠? 6-x다. x번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때마다 이만큼씩 더하죠? 그럼 주어진 값은 위치는 2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마다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3x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점피의 위치를 쓸까요? 위치는 두 값을 더한 거니까 5x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6번을 시행한 다음에 위치가 5x 마이너스 18인 거거든요. 그럼 이 값이 일단 0보다는 커야 되죠.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럼 따라서 결국 x가 될 수 있는 값은요. x는 1부터 6까지 자연수입니다. 대입해보시면 3은 안 되죠? 4부터 가는 거 보이시죠? 4랑 5랑
6일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 찾기 위해서 첫 번째 x가 4인 경우입니다. x가 4.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분모의 값은 전체 시행 6번 중에서 4번은 6의 약수의 눈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세요. 이 말이죠. 그럼 5의 약수는 두 가지 있으니까 3분의 1이 4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2번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자. 그럼 분자는 뭐냐? 그럼 분자의 값은 fn의 값이 0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얘가 5의 약수의 눈이 4번 나왔을 때 그 중간 사이 어딘가에선 0 되는 게 존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때마다 이만큼씩 더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마다 3만큼씩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딱 떨어지려면 위에다 3 곱하고 밑에 2 곱하면 정확히 플러스용 마이너스용이 딱 0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값은 전체 5번 중에서 3번은 위에 거 나오세요. 그럼 그 말은 3분의 1. 이게 3번이고 2번 아래 거니까 3분의 2가 2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5번째 시행에서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직 시행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한 번의 시행은 x가 4였으니까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3분의 1의 값이 한 번 더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모 통분만 좀 시켜놓을까요? 분모의 값은 우선은 3의 6제곱이죠. 요거 분에 분자가 15 곱하기 4인가요? 그럼 얘는 60이 되겠죠. 60. 이 상태가 되는 거고 분자의 값도 마찬가지. 분모는 3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 분자의 값은 4에다 10이니까 4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단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x의 값이 5일 때인데 x가 5가 되면요. 그렇지 않은 게 한 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값을 플러스 2의 값을 아무리 갖다 낀다고 해도 이게 홀수죠. 너는 짝수니까 0 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자는 없어요. 그 분모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값 계산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분모 너의 값은 6번 중에 5번은 5의 약수인이 나오세요. 3분의 1이 5번이죠. 그럼 아닌 게 3분의 2가 한 번이 나올 테니까 주어진 값 계산해 보시면 3의 6제곱에 2 곱하기 6인가요? 그럼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x가 6일 때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의 약수에는 플러스 2만 6번 나오거든요. 원점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분자는 없고 분모만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분모 계산을 해버리면 너의 값은 6번 중에 6번. 다시 얘기해서 3분의 1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3의 6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연두색이 분모고 노란색이 분자였기 때문에 조건방률이죠. 그럼 분모 다 똑같은 거 보이시죠? 분자로만 계산합시다. 분자만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한번 쓰고 갈게요. 60 더하기 12 더하기 1분의 40인가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을 정리해 보시면 분모가 73이죠. 분자가 40이고 분자분모를 더하라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11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서술형 1번입니다. 좀 깨끗하게 지우고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확률변수 x에 대해서 x의 기대값이 24다. 그럼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뒤에 더해 있는 거 다 빼낼 수 있죠? 그냥 빼내서 계산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24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9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입니다. 아래 표는 어느 학급 32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수학여행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래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이 뭐니에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찬성한 학생이니까 찬성 학생 23명 중에서 그 중에 남학생 14명이죠? 그럼 답은 따로 안 써도 되겠죠? 23분의 14가 답이다. 괜찮겠죠? 넘어갑시다. 서술형 3번입니다. 자, 교과서에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는 문제고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 무게의 평균은 180g,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일단 저건 하나의 무게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파프리카를 4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4개의 파프리카를 담은 상자의 무게가 688g 이상, 752g 이하일 때 합격품인 상자로 판명된다고 한대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제가 x라고 하는 값을 파프리카 1개, 파프리카 1개의 무게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너의 값 당연히 n, 주어진 값이 180, 1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4개씩 추출해서 한 상자에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바라고 하는 걸 끌고 올 건데, 이 x바는 뭔데? 라고 하면 이 x바의 값은 파프리카 4개의 무게의 평균이에요. 무게의 평균.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바라고 하는 값은 n, 모평과 똑같죠? 180, 개수가 4개였으니까 2분의 10이죠? 5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럼 그랬을 때 합격품인 상자로 판명하려면 밑에 쓸까요? P 이렇게 쓸게요. 합격품이 될 확률이다.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럼 그 확률값이 뭔데라고 하면 P, 이제 한 상자의 무게가 688g 이상, 그리고 750이죠. 752g 이하입니다. 이건 하나의 개수가 아니라 한 상자의 개수예요. 한 상자. 한 상자의 무게이기 때문에 한 상자에는 파프리카 4개 들어있죠. 그럼 당연히 4개의 파프리카 총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4개의 파프리카 무게 평균이 x바라면서요. 여기 뭐 하시면 4배 하시면 전체의 4개의 무게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당연히 4x바다 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면에 다 P로 나눠볼까요? 4 나눠볼까요? 나눠보시면 앞에 있는 게 170인가요? 보다 크거나 같죠? x바의 값이 오른쪽은 135, 4, 8, 32, 8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따라서 얘를 표준화시킵시다. 표준화시켜보시면 172에서 180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8인가요? 5로 나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26, 6이죠? 보다 크거나 같고 z, 오른쪽은 8이죠? 1.6이죠. 그러면 0부터 1.6까지가 0.45네요. 그럼 2배니까 0.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이 농장에서 출하한 파프리카 상자 400개 중에서 합격품인 상자가 372개 이하의 확률이 얼마냐?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확률 변수를 바꿀 거예요. y로. 이 y가 뭔데? 라고 하면 이 y라고 하는 값은 얘가 지금 현재 합격품인 상자죠. 합격품인 상자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y는 셀 수 있는 거니까 이상확률 변수죠. 각각 상자의 독립시행이죠. 그럼 얘는 이항 부호를 따르겠구나. 그럼 b가 되고 전체 개수가 400개.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건 합격품이 될 확률. 그게 얼마다? 0.9요. 그래서 얘가 10분의 9라고 쓸까요? 10분의 9. 그럼 따라서 충분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큰 수업식에 따라서 정규표 넘길 수 있죠. 그럼 둘이 곱해보시면 360. 10 지우고 1인가요? 6의 제곱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구하고 싶었던 건 P, Y라고 하는 것. 합격품인 상자의 개수가 372개 이하가 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너의 값은 P, 표준화시키면 Z가 되겠죠? 372에서 360 빼면 12 나오네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값이니까 0.5에서 2까지 0.48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0.98이 돼서 최종 답은 0.9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서술형 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주머니 A에는
숫자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두 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숫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공 6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 한 개의 주사 사용해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이렇게 써있고 다음 시행 이렇게 나와있대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요.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면 6의 약수가 되면 주머니 A에서 숫자 2가 적혀있는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 넣은 다음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 던졌어요. 6의 약수가 나온답니다. 몇 씁시다. 6의 약수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A에서 공 2라고 하는 공을 하나 꺼내요. B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B에는 1부터 6까지가 있었는데 이제 2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2가 두 개, 나머지는 3, 4, 5, 6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를 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 6의 약수가 아니다. 6의 약수가 아니다. 그러면 A에서 3의 공을 꺼내서 B에 넣는 거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거 B에는 이제 1 하나, 2 하나 3이 두 개예요. 3이 두 개. 3이 두 개,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B에서 마찬가지로 두 개를 꺼낼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시행에서 한 번만 한대요. 그다음 주머니 B에서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4다.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일 확률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은 나와 있는 게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그냥 두 수, 여기 있는 수 아무나 곱해 두 개 곱한다고 해서 약수가 무조건 4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 확률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다. 다시 얘기해서 약수의 개수죠.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걸 먼저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4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가능한 거 있죠? 첫 번째 케이스로는 소수의 곱. 어떤 두 소수를 곱하시면 1 더하기라면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떠한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의 세제곱이든지. 괜찮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뭔데? 라고 하면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뭐 개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 1부터 6까지 숫자 2개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소수의 곱 나올 수 있는 건 우선 옆에 씁시다. 여기서 2, 3이 있나요? 그 다음에 2랑 5가 있죠. 그 다음에 3하고 5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좀 아쉬운 거. 왜냐? 1 곱하기 6이 각각은 소수가 아니면 곱하면 소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수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 있거든요. 2하고 4. 곱해보면 8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거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서 가능한 케이스를 기억 잡고요. 아닌 경우는 지금 니은 잡을게요. 여기서 기억 개수, 기억이었을 때 개수랑 니은이었을 때 개수를 각각 한번 다시 구해봅시다. 기억이었을 때, 니은이었을 때. 그러면 만약 기억 상황이다. 2, 3을 뽑겠다라고 하는 2가 두 개 있죠? 경우 두 가지 나오겠죠? 2, 5도 두 가지 나오겠죠? 3, 5 하나씩밖에 없죠? 6, 1도 하나씩밖에 없고요. 그럼 2, 4에서는 2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니은번 상황은 3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2, 3일 때 두 개 있고 2, 5일 때 하나죠. 3, 5가 두 개 있고 1, 6이 하나 있고요. 2, 4도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값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억 상황, 이 상황에서 확률값을 계산하시면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와야 돼요. 그 확률값이 3분의 2죠. 뒤에 곱하기 그 상태에서 7개에서 2개 꺼냅니다. 그럼 분모가 7C이죠. 그럼 분자의 값들을 계산해 놓은 거 2, 2, 1, 1, 2 다 더하면 8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럼 니은번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니은번 상황에서는 일단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와야 돼요. 확률값은 3분의 1이죠. 뒤에 곱하기 분모의 값은 마찬가지로 7개 중 2개를 꺼냅니다. 그럼 보라 상황이니까 2, 1, 2, 1, 1이네요. 그럼 다 더하면 7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 값은 분자만 계산할게요. 8이 16 더하기 7분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 상황 속에서 6의 약수일 확률이니까 기억번을 분자에 올리세요 이 말이죠. 그럼 분자는 16이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따라서 답은 23분의 16이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 해설이었습니다.